우리 인권위원장에 묻겠습니다. 네. 지난 2008년 우리 장애인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인권위에 접수된 그 진정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된 걸 알고 계시죠? 네네. 특히 우리 장애인 차별은 장차법 시행 전에 15%였던 것이 법 시행 이후 평균 5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그 장애인 차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인권 의식이 급격히 인식이 높아지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많이 저희들이 법 시행 이후에 특히 그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차별은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는 장애인 차별이 생존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우리 보험 차별이 여전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민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보험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험 차별의 핵심은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해석할 관계돼서 저희들이 아마 권고를 몇 번 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금융감독위원장 등에게 저희들이 그 권고를 한 내용이 있고, 특히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여러 차례 시정 공고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공고해도 차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인식 개선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아직도 깔려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해서 이건 계속 저희들이 관심 갖고 촉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선입견이라든가 예를 들면 장애 그 차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심신박약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유 없이 우리 장애인 보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 97조 1항에서 10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아까 이게 인식 부족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보험의 뭐랄까 이익이라 할까 자기 수익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렇게 안 들어주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권위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있잖아요. 그 보험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 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을 권장을 하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권익위원회 명의도 중요하지만은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까 기준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따라서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게 제가 말하는 선입견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 게 지금 없어서 저희들도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방금 말씀 우리 민간기업에서 인권위에서 그 공고 법적 효력이 없어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 효력은 의원님들이 법으로 따로 정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인권위원회 아주 그 본질적인 특성이라 할까 장점 중에 하나가 권고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압박해 가는 건데 그거를 좀 강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이 협력하지만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있잖아요. 합동으로.
네. 한번 세미나 한다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에서 인권위의 공고를 무시한다면은 민간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인권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말씀드리듯이 저희들이 많은 관심 갖고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 예산처의 처장에 국회 예산처에서는 국회 내 재정 전문 기구로서 국가 재정 건전성 및 확립과 국가 발전에서 주어진 역할에 책무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 있는 기관이 이것은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검사 해가지고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보고하고. 저희 처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부가 좀 개선해야 할 사항 같은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중심인가요? 입법 고시 출신 중심인가요? 저희 처가 정원이 125명인데요. 네. 그 중에서 박사가 37분이고요. 입법고시가 31분인데 저희 처 처음에 출발할 때 당시 박관영 의장님께서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법으로 된 건 아닌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결산 오랫동안 담당하는 실무 능력을 4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박사를 6으로 해서 6대4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실무자들의 그 실무 능력과 박사들의 이론 능력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라. 대체적으로 그러한 비중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얼마 전에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인터뷰하신 게 있습니다. 입법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사처와 예산처 인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의장님께서 예산 정책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큰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과거 정부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비판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저희 처는 정치적 중립성하고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